안녕하세요. 2025 배틀랩 대학생 AI 경진대회에 산불 전입 확률 예측 시스템으로 참가한 성신여자대학교 산불 수호대팀이며 발표를 맡게 된 유채원과 윤혜진입니다. 발표는 해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산불 전입 확률 예측 시스템은 한반도 영역을 1km 제곱 단위로 격자화하여 사용자가 산불 발화 지점을 위경도 좌표로 입력하면 15km 반경 내 격자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각 격자에 대한 산불 전입 확률 값을 예측 모델을 통해 산출해 해당 예측 결과를 사용자에게 시각화합니다. 이를 기획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3월 의성 산불은 매우 빠른 확산 속도에 비해 진화가 늦어 큰 피해가 발생해 매체에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확산 예측이 필요시되면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존 AI 산불 예측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통보 지연과 예측 실패 지역의 처참한 피해 발생 및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기존 산림청 산불 예측 시스템은 기상, 지형, 연료 조건만을 기반으로 산불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여 위험 지역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풍향, 풍속 관측이 어렵고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의 인터뷰에 따라 강풍 정보가 기상청 예보에만 의존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3가지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산림청에서 사용한 기상청 API의 약 40분 데이터 제공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공 지연이 5에서 10분 이내인 오픈 웨더 맵 커런트 웨더 API를 활용해 보다 실시간으로 신속한 기상 정보 반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예측 요소를 기존 3종 외에도 산불 확산 및 발화 지점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NDVI, SMAP, 연료 수분, SPEI 총 4개의 추가 지표로 확장해 예측 데이터셋으로 보강합니다. 셋째, 산불 확산 계산 모델 중 파일 사이트 모델 결과를 결합해 새로운 앙상블 구조로 고도화된 예측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모델 학습 데이터 수집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추후 정교한 산불 전이 시각화를 위해 한반도 영역을 추출 후 격자화했습니다. 격자 간격은 수집할 데이터셋의 해상도가 250m에서 1km인 점에서 0.01도, 즉 약 가로 세로 1km가 연동하기에 정합성 있는 간격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반으로 각 격자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표에 이와 같이 저장했습니다. 이후 한반도 영역의 각 격자에 대해 총 7가지 지표의 데이터를 표처럼 해당 기관에서 수집했습니다. SPEI 데이터는 1km 격자 기반 한반도 지역 분석과 단기, 중기 가뭄 모니터링 또는 위험 예측을 목적으로 산불 모델링에 적합한 SPEI-06을 사용했고 각 격자별 최근 6개월 SPEI 평균값을 계산 후 저장하여 각 격자별 SPEI 데이터를 배틀앱에서 이처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지형 데이터는 산불 확산, 토사 유출 예측에 도움을 주는 경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경사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해양 영역이 노드 데이터로 처리되기에 데이터 수집 시간을 줄이고자 육지 영역만 수집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수집했던 SPEI 데이터의 육지 격자만 유효값, 바다는 넌값인 특성을 이용해 필터링하고 각 육지 격자의 평균 경사도를 구했습니다. NDVI 데이터는 보디스 NDVI 최신 이미지를 불러와 지형 데이터처럼 평균값을 추출해 수집했습니다. 데이터는 2025년 6월 26일 하루치의 시간대별 기온, 풍속, 풍향, 강수량, 이슬점을 추출하였고 습도는 기온과 이슬점을 통해 계산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수출된 5가지 지표 데이터는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거나 데이터를 누적하여 각 격자마다 매핑했습니다. 연료인자 데이터는 인분조사표에서 행정 단위별로 확보한 값을 격자 단위로 환산해 적용했습니다. 이때 수정 정보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평균 목재 밀도로 0.55를 고정 기술로는 전체 균일한 조건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1.2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면적당 연료 질량을 계산하고 각 나무별 값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평균을 내 격자에 할당했습니다. 이때 인분조사표에서 누락된 지역은 보관으로 보완했습니다. SMAT 데이터 또한 기본적으로 육지의 토양 수분만 포함하기에 육지 격자만 선별해 가장 인접한 픽셀 값을 매핑했습니다. 위성 수신 불량이나 품질 기준 미달로 결측값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관을 통해 값이 채워졌습니다. 연료 수분 지수는 FFMC, DMC, DC 세 항목을 포함하며 SMAP처럼 각 격자 기준 최근접 데이터 값을 가져와 구성했습니다. 이중 FFMC 결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1차로 수집한 7가지 지표 중 일부를 사용해 각 격자에 대한 파일 사이트 계산에 적용했습니다. 해당 계산 모델은 중심 격자를 기준으로 주변 8방향 인접 격자 간 거리와 방향을 계산해 각 방향에 대한 전입 확률을 도출합니다. 이때 특정 방향으로만 번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확산이 적은 방향에는 가중치를 높이고 많은 방향에는 낮춰 확률값을 보정한 후 전체를 1로 정교화하여 데이터 편향 최소화 및 실제 지형 조건에 더 가까운 확산 패턴 예측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측 학습 데이터셋 수집 후 정답 데이터셋은 각 격자마다 불이 인접 격자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하는 CFIS 데이터를 적용했습니다. 각 육지 격자에 대해 CFIS 기반 시뮬레이션을 300회 반복 실행하여 번짐 횟수를 누적하고 이를 통해 확산 확률 P-스프레드를 구했습니다. CFIS에서 확산 확률은 확정된 고정 공식이 없어 실제 논문 및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는 앞서 수집한 한반도 영역에 해당하는 7가지 지표와 파일 사이트 기반 평균 확산 전입 확률 데이터를 그리고 정답 데이터는 CFIS 기반 실제 확산 확률 결과값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7대 3의 비율로 분할하여 7의 비율로 나눈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3의 비율로 나눈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 검증에 사용해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하여 모델 학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두 가지 모델을 학습시켜 성능 평가를 진행한 뒤 둘 중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 기반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며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드는 LS 부스트로 잔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런 러닝 사이클스는 300으로 300번의 부스팅 사이클을 통해 학습하고 런 레이트는 0.1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러너스는 트리를 사용하여 개별 약한 학습기를 결정 트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드의 흐름을 보시면 먼저 학습 데이터를 불러와서 필요한 특성들을 추출하고 그 후에 트리 기반의 학습기를 생성한 뒤 그레디언트 부스팅 학습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파일로 저장하여 이후 성능평가 단계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성능평가 결과 RMSE는 0.0564, MAE는 0.0114로 전반적으로 오차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레스 서브스티튜션 로스 그래프를 보면 트리 수가 늘어날수록 로스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약 50개 이후부터는 성능이 안정적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트리 수를 300개로 설정한 것은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예측 결과와 실제 정답값을 확산 확률 지도로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두 지도를 비교해보면 모델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 기반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학습시켜 그 결과를 앙상블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희는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드는 레그레션으로 설정하여 회귀 기반 학습을 진행하였고 런 러닝 사이클스는 300으로 총 300개의 트리를 학습하였습니다. OOB 프리딕션을 ON으로 설정하여 아웃 오브 배급 데이터로 검증을 수행했고 OOB 프리딕털 임포턴스도 ON으로 설정하여 변수 중요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코드의 흐름을 보시면 먼저 데이터에서 필요한 입력과 출력 변수를 추출한 뒤 트리 배거 함수를 통해 300개의 트리를 학습시켰습니다. 성능평가 결과 RMSE는 0.0947, MAE는 0.02225이고 오른쪽의 OOB 그래프를 보시면 트리의 개수가 약 100개 이후부터는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모델 학습 시 트리 개수를 300개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지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델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모델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RMSE와 MAE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지표가 더 낮게 나와 더 정확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산 확률 그래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결과가 실제 분포와 더 가깝고 정답 결과값 대비 지역별 예측 오차가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성능 평가와 시각화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매트랩2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다양한 함수와 도구를 사용했지만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PEI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netcdf 파일에서 SPEI 데이터를 읽기 위해 엔크리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지를 사용하여 다차원 배열을 다루면서 각 격자별로 최근접 인덱스를 추출하였습니다. 지형 데이터 처리에서는 리드 지오 레지스터를 사용해 GeoTIFF에서 경사도와 공간 좌표를 읽어왔고 이즈 멤버와 이즈넌을 활용해 육지 격자만 필터링했습니다. 다음으로 SMAP 데이터 처리에는 H5 리드를 사용해 HDF5 파일에서 위도 경도, 토양 수분 데이터를 불러왔고 스캐터 인터포런트로 런이 있는 격자에 대한 최근적 값만 보관했습니다. 다음,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학습에서는 픽트런셈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LS 부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트리 개수와 학습률 등을 지정하여 그레디언트 부스팅 회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학습에서는 트리 배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 트리 개수, OOB, 계산 여부, 변수 중요도 등을 설정하여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모델 평가 단계에서는 먼저 민, 에브스, 스퀘어를 사용하여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RMSE와 MAE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스캐터, 컬럼앱, 컬러바를 사용하여 지도 위에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시각화했고 프리딕 임포턴스를 통해 모델이 학습할 때 어떤 피처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서브 로스와 플롯을 사용해 모델이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트랩의 다양한 함수와 툴, 특히 베이스 매트랩과 스태티스틱 앤 머신러닝 툴박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학습하며 예측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산불 전이 확률 예측 시스템은 개인 차원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소방서, 지자체, 산림청에서 골든타임 확보, 대응 비용 절감,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업, 소방장비 제조, 기상서비스 산업에서도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서 재난지휘본부는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시 확산 위험 지역에 자동경보 알림을 발송해 골든타임 내 진화 개시로 연소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난안전부서는 확산 예측 지도를 바탕으로 대피 경로와 교통통제 안내를 FC 메시지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관리소는 확산 가능성 높은 지역 중심의 순찰,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진화 활동을 할 수 있고 화재 종료 후 확산 예측 기록을 통해 수종 직제 등의 복구 계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시스템은 재난 대응의 전 과정인 예방, 대응, 복구를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도구로 단순한 예측을 넘어 각 기관 내 의사결정 지원과 자원 배분을 뒷받침해 인명피해와 산림 자원의 손실 최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